이제 수업 시간이 됐으니까 자리로 가서 앉자라고 했을 때 앉기 싫다고 하면서 이제 배를 계속 때리거나 학생이 앞에서 이제 대놓고 욕설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설이다라고 생각하는 욕설을 되게 많이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했을 때 학부모님의 반응은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민망하다라는 이제 감정을 느꼈을 거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 교실 문에 갑자기 뻥 차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수업 중에 이제 아이한테 녹음기를 착용을 시켜서 보낸다든지 무릎 꿇으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는 털끝도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학부모님들께서 본인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정말 하루 종일 계속 전화기를 내려놓을 수 없게 하거나 또는 매일같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을 낮추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8년차 교사 김기남입니다. 교사가 생각하기에 교사 역할이 어디인지를 방황하고 있는, 지식을 전수하고 또 예의나 예절 같은 것들 그리고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썼다고 한다면 지금은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다 정신이 쏠려있는 학부모님들의 눈치를 보는 게 좀 많아졌다.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 자기 절제를 넘어서 좀 가둬놓는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자연재해라고 아이가 이제 글쓰기 하다가 맞춤법 가진 걸 틀려서 이제 뭐 빨간색 글씨로 이제 수정을 해준다거나 했을 때도 빨간색 글씨로 했다는 것 자체에 또 불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교육 활동을 할 때 당장 내일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극대화돼서 자연재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교육 활동을 하는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조차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급식 지도를 할 때도 싫어하는 반찬 어떤 거 하나 더 먹어보자라고 제안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 민원이 가볍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강한 불만의 민원이 들어오거나 교사가 그냥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에 비견될 정도의 그 욕을 들을 때가, 자식이나 제대로 키우겠냐라든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을 만나라든지 웃기는 놈이다 라든지 학생으로부터 듣는 경우는 훨씬 더 흔하고, 물건을 던지는 거를 이제 맞는 일도 있고, 학생이 욕설을 하거나 이제 물건을 던졌을 때 사실 그거 자체가 화가 난다라기보다는 내가 학생이 그렇게 해도 실제로 내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면에서 먼저 허탈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학생을 불러서 지도를 해도 모든 학부모님들은 아니지만은 이제 많이 겪었던 사례로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욕설을 했을 때 그러할 이유가 있을 거다, 또는 이제 물건을 던졌을 때도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 아이의 감정을 이제 알아봐주지 않는다. 교사로서 이제 지도를 해도 아이가 집에 가서 이제 뭐 서운하다,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봐 지도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기를 가지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장난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수업 시간이 됐으니까 자리로 가서 앉자라고 했을 때 앉기 싫다고 하면서 이제 배를 계속 때리거나 학생이 앞에서 이제 대놓고 욕설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설이다라고 생각하는 욕설을 되게 많이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그런 욕설은 하면 안 되고 다른 어른들에게도 그런 욕설을 하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했을 때 학부모님의 반응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실제로 그런 욕설을 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일부러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욕설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무안감, 그러니까 민망하다라는 이제 감정을 느꼈을 거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 이제 공개 편지를 써서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지도한 거에 대해서 사과의 편지를 읽어라. 그런 요구를 받았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 그럼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도저히 이게 학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동학대로 고소는 하셨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TV에 나오는
교권 침해 같은 거는 다 당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실 문에 갑자기 뻥 차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수업 중에 이제 아이한테 녹음기를 착용을 시켜서 보낸다든지 무릎 꿇으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는 털끝도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반말을 학부모로부터 이제 반말을 듣고 이제 자격 없는 교사다 이런 말을 듣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한다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지, 여기에 매몰돼 버리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고소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신가요, 많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는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인 줄 몰랐는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아동학대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말씀하시고 학교에 이제 교감,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하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를 신체적으로 이제 막 때리고 있어서 때리지 못하게 손을 잡아도 그것도 아동학대. 학부모님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송 걸겠다, 신고 걸겠다. 예를 들면 어떤 뭐 남학생이 다른 여학생의 치마를 들춰보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아예 치마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쳐다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큰 소리로 지도를 하지는 못했고 이제 그날 부모님께 개별적으로 이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성에 관심이 많아질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도움되는 그 자료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반응이 나오고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아이가 대답을 했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간다, 담임교사를 소송을 걸겠다. 선생님을 왜 하시게 되셨어요? 아이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진부한 대답이지만 그 아이들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있어요. 교생 실습을 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주는 그 사랑의 크기가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크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고, 그 아이들과의 교감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은 크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도 제가 지금까지 다른 진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선생님이 되면 안 되겠다 그거는 알겠는데 다른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학부모님들께서 본인들의 요구가 들어주지 않으면은 본인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정말 하루 종일 계속 전화기를 내려놓을 수 없게 하거나 또는 매일같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을 낮추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해도 또 그 다음에 또 아버님으로부터 또 전화 오고 또 다른 뭐 친척으로도 전화 오고 막 이래버리면은 미치겠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몸이 이렇게 불타는 느낌. 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초진을 하시는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교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초진하러 오는 교사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본인도 좀 이상하다. 지금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아서 뭐 1년차, 2년차, 3년차 때도 이제 그만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빨리 그만둘수록 좋다라는 분위기가 되게 팽배하다 보니까 저도 빨리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는데 떠나고 나서는 또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감이 잘 안 와요. 교사가 교사로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활동과 사랑을 베풀고 싶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학교가 무서운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악의가 있을 거다. 일부러 우리 아이를 편견해가지고 바라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